보시면 자, A1에서 G1 범위 잡으시고요. 거기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렇게 있죠. 우리가 항상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일상적으로 하죠. 근데 병합하지 않고 가운데에 놓는 게 있어요. 범위 잡으셨죠? 셀 서식 들어와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에 셀 서식 들어오시면 이 맞춤 탭에 오세요. 맞춤 탭에 오시면 가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있어요. 병합하지 않고 네. 그렇죠?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하나만 소개할게요. 나머지 밑줄도 있군요. 거기 그 다음 글꼴에 오셔갖고요. 거기 다 해볼게요. 글꼴이 크기가 14고요. 여기서 지정하고 갈게요. 붉은 기울임꼴이고 그 다음 밑줄에 이중실선인데 회계가 있죠. 여기에 밑줄 넣으셔서 이중실선에 회계용이 있습니다. 회계용. 지금 우리 바깥쪽에서는 실선과 이중실선만 나와요. 회계용은 여기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하고 이중실선 회계용. 그래서 이렇게 병합하지 않고 가운데로 둘 수 있어요. 이게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고 그다음 밑줄도 실선하고 이중 밑줄만 나오잖아요. 회계용 하실 때는 셀 서식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기본 작업 3번 갈게요. 나머지는 그냥 하시면 될 거고요. 기본 작업 3번 고급 필터 볼게요. 장애인 복지시설이 300 이상이거나 지역 자활센터가 200 이상이거나 추출해 낼 거예요. 고급 필터 조건은 A15부터 하래요. 일단 필드 이름부터 복사할까요?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지역 자활센터 복사하셔서 A15셀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 쓸게요. 크거나 같다 300이고요. 5월 조건이니까 그 밑에 행에다가 크거나 같다 200 쓰셔야 됩니다. 자, 이 장애인 복지시설 보이지 않더라도 이거 늘려주셔도 되고 셀 너비 안 늘려주셔도 상관없어요. 예? 더블 클릭으로 늘려놓으셔도 되고 그죠? 그냥 그대로 냅두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5화 조건이니까 다른 행에 썼고요. 그 다음 고급 필터 중에서 결과 지금 6개의 필드를 다 추출할 게 아니라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자활센터 3개만 복사 위치 A19 셀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3개의 필드만 추출해야 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으시고요. 필터링 해보죠. 데이터의 고급 필터. 네, 목록의 범위는 잡고 들어왔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하시고 조건 범위 잡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300 이상이거나 지역 자활센터가 200 이상이거나 역시 복사 위치 클릭하셔서 이 3개의 필드만 추출해 낼 겁니다. 확인하시면 3개의 필드만 레코드 4개 추출이 되네요. 계산 작업으로 갈게요. 계산 작업 첫 번째부터 봅니다. 상품 코드와 주문 시간, 도착 시간을 이용해서 배송 시간을 구하래요. 자, 이 배송 시간은 간단하죠. 이 도착 시간에서 주문 시간을 빼시면 거기 수식에 나오잖아요. 배송 시간. 도착 시간에서 주문 시간을 빼면 그냥 배송 시간이 나와요. 바로. 그죠? 그런데 두 번째 화살표에 거기 이제 if 함수, 그죠? if 함수하고 라이트가 주어진 이유가 있어요. 타임 함수 그 주어진 이유.
지금 그 두 번째 조건 있죠? 상품 코드의 오른쪽 한 번자가 1이면 배송 시간에서 1시간을 빼서 계산하고 돼 있죠. 이게 없으면 함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얘를 빼시면 된다고. 도착 시간에서 주문 시간을 빼면 되는데 조건이 붙어 있죠. 상품 코드. 요 상품 코드의 끝 물자 요게 1이면 배송 시간에서 1시간을 더 빼달래요. 그죠? 그래서 if 함수하고 write 타임이 주어진 게 그 두 번째 그 지시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할게요. if 불러오죠? 두 가지 경우에요. 1시간을 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자, if를 불러오겠습니다. 주어부터 쓰죠? 주어가 상품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가 주어입니다. write 추가할게요. 함수 추가. write, R-I-G-H-T. 텍스트는 추출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상품 코드에서 추출하는 개수는 1, 뭐 생략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1 쓰셔도 되고 하나 뽑았습니다. if로 돌아오시고요. if 클릭하셔서 주어 뒤에다 쓸게요. 찍으시고 는 따옴표에 1 따옴표. 역시 따옴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1이면 자, 밸리프 추로 할게요. 배송 시간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배송 시간은 주문 시간에서요. 도착 시간에서 빼기 주문 시간.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거기서 1시간을 더 빼달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타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 추가할게요. 함수 추가 타임 tim이 시간은 1시간이죠. 분 0분 초 0초 써줄게요. 시 분초를 다 치셔야 시간이 만들어져요. 그죠? 시만 쓰시고 분하고 초 안 쓰시면 그죠? 예,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 교재처럼 컴마를 일부러 하셔야 되는데 일부러는 하지 마시고 0분 0초까지 써준다 생각하세요. 자, if로 다시 돌아올게요. if 클릭하시고 밸리 if 추로까지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1이면 도착 시간에서 주문 시간에서 1시간을 더 빼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착 시간 빼기 주문 시간으로 계산할 거예요. 1이 아니면 확인하시고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또 라이트네요.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1이면 음식, 2면 화장품, 3이면 의류, 4면 과일. 추우즈하고 라이트 주어져 있으니까 간단하네요. 분류히 찍으시고요. 추우즈부터 불러오겠습니다. 추우즈. 자, 쓰여지는 값부터 먼저 씁니다. 1이 오면 음식. 2가 오면 화장품. 3이 오면 의류. 4가 오면 과일. 쓰여지는 경우의 수 4가지입니다. 아까 여기서 1시간 뺀 이유가 1이 음식이라 그랬군요. 음식은 1시간 더 빨리 배송해야 되니까. 자, 인덱스 넘버 찍으세요. 여기다 라이트 함수로 역시 코드 오른쪽 첫 글자,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집어 넣을게요. 라이트 추가하셔서 함수 추가 라이트. 텍스트 상품 코드에서 추출해 낼 겁니다.
제출하는 개수는 오른쪽에서 1개. 확인하시고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표 1에서 회원 아이디 있죠? 여기 회원 아이디가 여기 있네요. 회원 아이디 개수가 2개 이상이면 여기에다 우수라고 쓰래요. 즉 이 얘기예요. 여기 전체에서 카운트 if로 회원 아이디 전체에서 이게 크리테리아 레인지죠. 레인지에서 조건은 이거예요. 이거 개수 셀 겁니다. 이게 2개 이상이면 여기다 우수로 쓰래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으로 비워두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조건의 개수를 셀 겁니다. 참조에 주의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채울 거니까 레인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고정시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 카운트 if가 주어예요, 주어. 그래서 회원 아이디에서 동일한 회원 아이디 개수가, 그죠? 회원 아이디의 개수가 2개이면, 는 2면 이렇게 쓸 거예요. 찍으시고요. if 함수 불러오죠. if 주어 붙었습니다. 요 레인지 회원 아이디에서 각각 요거의 개수가 이게 주어입니다. count if 추가할게요. 함수 추가. count if. 레인지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 범위는 요 회원 아이디에서 F4번 절대 참조합니다. 내가 채우기 핸들로 채울 때 요 영역 이렇게 넘어오면 안 됩니다. 열이. 크리테리아 조건은 여기죠. TG01. 이 조건은 넘어와야죠. 여기는 TG01의 개수를 셀 거고 여기는 TG-05의 개수를 셀 거고 그러니까 상대 참조 냅두세요. 이 주어 썼어요. if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셔서 제일 뒤에 찍으시고 회원 아이디의 개수가 크거나 같다 2 이상이면 우수라고 쓸 거고요. 우수.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라고 쓸 겁니다. 확인하시고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로 채워 넣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남녀 최대 평균 구한대요. 여기 평균을 구할 거죠? 우리 아까 했던 거 에버리지하고 똑같아요. 우리 최소값 D 민으로 2개 구해서 평균 구했죠? 네, 똑같아요. 에버리지 안에 Dmax 2개 구해가지고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조건이 이제 남인 경우와 조건이 여인 경우 평균 점수 뭐의 적립 포인트의 최대값인가요? 먼저 볼게요. 자, 성별이 남인 회원의 최대 적립 포인트네요. 역시 적립 포인트의 최대값을 구하고 성별이 여인 회원의 적립 포인트의 최대값을 구해서 두 개의 평균을 구해내는데요. 근데 조건은 여기다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구한 결과값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올려서 맞추래요. 라운드업으로. 자, 조건부터 여기 써놓을게요. 일단 성별 여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고요. 성별 남 복사에다가 여기다 붙여 넣을게요. 성별이 여이고 성별이 남인 경우 각각 D max로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자, 주어진 함수 찍으시고요. 라운드 업부터 불러올게요. 최종 결과값의 자릿수를 항상 맞추는 거기 때문에 자릿수를 맞추는 함수를 먼저 불러오셔서 라운드 업입니다. 라운드 업. 자, 넘버 디트 자릿수 소수 첫째 자리죠. 1입니다. 자, 넘버에 찍으시고 여기다 이제 평균을 구해 넣을게요. 평균 에버리지 추가합니다. 첫 번째 인수에다가 평균을 첫째 자리까지 맞출 거예요. 함수 추가 에버리지 자, 여기에다가 이제 D max로 성별이 여인 거 적립 포인트 최대값 구해 넣을 거고 두 번째는 성별이 남인 거 최대값 구해 넣을 겁니다. Dmax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찍으시고요. Dmax 추가합니다. 함수 추가 Dmax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요. 데이터베이스 잡으셨죠? 필드 최대값을 구할 필드는 적립 포인트 필드입니다. 크리테리아 조건은 성별이 여인 거. 자, 에버리지로 올게요. 에버리지로 이제 성별이 여인 경우만 최대값 구해놨어요. 넘버 2에다 찍으시고요. 역시 Dmax로 성별이 남인 거 최대값 구할게요. 찍으시고 함수 추가 Dmax 역시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최대값을 구할 필드는 적립 포인트 필드고요. 크리테리아 조건은 성별이 남인 거. 확인하시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올려서 마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원래 한 문제로 이렇게 나오다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 구해갖고 뭐 평균을 구하라고, 그죠? 뭐 하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자, 5번 문제는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5번 문제는 이게 카운트 if나 sum if, average if의 크리테리아 조건을 쓸 때 이 조건에 수식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 수식이 올 때 따옴표 하시는 걸 주의하셔야 되니까 이 문제 체크를 해두시고 시험 전에 꼭 보세요. 자, 우수 회원수, 구매 횟수, 적립 포인트가 모두 3위 이내인 우수 회원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자, 이 구매 횟수도 세 번째 큰 값 이상이어야 되고요. 3위 이내. 거기 라지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내라는 것은 라지 3, 세 번째 큰 값 이상이면 되죠. 그럼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 이 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구매 횟수에서 세 번째 큰 값 이상이고 적립 포인트도 세 번째 큰 값 이상이고, 그래서 크리테리아 쓸 때 우리가 직접 쓰거나 셀을 찍었는데 크리테리아 수식이 오잖아요. 그러면 따옴표 꼭 해주시고 결합연산자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결합연산자 AND도 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 구해볼게요. 우수회원수 찍으시고 count if s 불러오겠습니다. count if s. 첫 번째 크리테리아 레인지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는 구매 횟수 전체에서요. 자, 크리테리아. 이 조건 쓸 때 그냥 문자만 그냥 써주고 쓰시면 돼요. 아니면 셀을 찍거나 이러시면 되는데, 크리테리아에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쓸 거죠? 크거나 같다, 라지, 세 번째 큰 값.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함수하고 크거나 같다. 이 비교 연산자도 문자잖아요. 함수하고 문자를 결합할 때는 문자는 따옴표로 감싸고 결합 연산자 AND를 쓰셔야죠. 그래서 거기에 AND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할게요. 따옴표 여시고요. 따옴표 열고 그거나 같다. 따옴표 닫겠습니다. 결합연산자 AND 쓰시고요. 되셨나요? 이제 라지 추가할게요. 함수 추가. 함수 추가 라지.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할 겁니다. 라지 확인. 어레이 데이터 집합 구매 수 전체에서 몇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 13이라고 구해졌네요. 그러니까 13 이상이면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카운트 ifs로 돌아올게요. 카운트 ifs 딱 찍으시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우리가 13이라는 걸 알면 여기다 그냥 크거나 같다 13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13을 함수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크리테리아 함수 연결할 때는 비교 연산자도 문자니까 따옴표로 감싸시고 결합 연산자 AND 해주시고요. 그래서 AND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크리테리아 레인지 잡을게요. 찍으시고요. 여기 클릭하시면 네. 적립 포인트에서요. 크리테리아 쓸게요. 역시 따옴표 여시고 크거나 같다. 따옴표 닫으시고 결합 연산자 AND 할게요. 결합 연산자 AND 이제 역시 라지로 적립 포인트 세 번째 큰 값 집어넣을게요. 함수 추가 라지. 어레이 데이터 집합은 적립 포인트 전체에서 몇 번째? K번째? 세 번째.
자, 확인하시면 둘이 나오네요. 두 가지 조건에 다 만족하면. 분석 작업 1번 가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이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고 들어갈게요. 범위 잡으시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위치는 동일 시트 A24례입니다. 위치 A24셀이에요. 자, 범위 잡으셨죠? 들어옵니다. 삽입에 피벗 테이블 표 범위 잡고 있고요. 기존 워크시트 A24셀 찍어줄게요. 확인하시고 이제 문제를 읽어가면서 문제에 따라 필드 배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에 표에 제품 코드는 필터, 제품 코드 끌어다가 필터에 올려놓으시고 생산 공장은 행, 생산 공장 끌어다가 행. 열은 없네요. 열 레이블은. 값에는 불량 수량의 합계와 불량 수량 끌어다 놓으시면 합계 들어옵니다. 합계와 목표 수량, 생산 수량은 평균을 계산하래요. 자, 목표 수량 끌어다 놓으시고 값 필드 설정을 누르셔서 화살표의 평균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생산 수량 마지막으로 끌고 오시고요. 역시 얘도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값 필드 설정에 평균 해줄게요. 그래서 열 레이블은 없고 행 레이블만 있고요. 불량 수량 필드는 합계고 목표 수량과 생산 수량 필드는 평균입니다. 평균 고쳐주세요. 2개. 지시사항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값 영역의 목표 수량과 생산 수량 평균은 자 범위 잡을게요. 이렇게만입니다. 여기만 그죠? 값 영역의 목표 수량과 생산 수량의 평균은 불량 수량은 아니에요. 2개만 셀 서식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해달래요. 자, 셀 서식 들어올게요.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표시 형식의 숫자 범주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하시고 소수 둘째 자리로 바꿔줄게요.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소수 둘째 자리 확인하시고요. 다음 피벗 테이블의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16번째입니다. 자, 위에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 쫙 펼치셔서 연한 파랑이니까 요거네요.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16번. 분석 작업 2번 갈게요. 자, 2번 시나리오 관리자를 이용해서 표에서 순이익률 I사가 요게 다음과 같이 변동한다 그랬습니다. 변경 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 합계 G16 요 결과 셀입니다. 요거 G16 자 이름 정의할게요. I4부터 찍으시고요. I4 요 I4 대신에 이름 상자에다가 순이익률 역시 오타가 없으면 엔터를 쳐서 이름을 정의할게요. 순이익률 그 다음 G16 역시 찍으시고요. G16 역시 이름 상자에다가 순이익 합계 오타가 없으면 엔터를 쳐서 이름을 정의합니다. 자, 이름 정의하셨으면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올게요. 데이터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첫 번째 시나리오 추가할게요. 추가. 시나리오의 이름은 순이익률 증가. 순이익률 증가. 자, 변경셀 잡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동한다고 했던 요 I4셀입니다. 변경셀. 확인하셔서 순이익률이 몇 퍼센트로? 25%로 변동되는 거예요. 증가 시나리오. 25%, 꼭 적으셔야 됩니다. 퍼센트 적기 싫으신 분은 0.25 쓰셔도 되고요. 추가할게요. 두 번째 시나리오 추가하셔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순이익률 감소 시나리오고요. 확인하셔서 15% 확인하시고요. 이제 요약만 하시면 되죠. 요약. 역시 결과셀 G16은 잘 찍혀 있네요. 네, 확인하시면 완성입니다. 순이익률이 25%와 15%로 변동될 때 순이익 합계가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역시 분석 작업 2번 시트 앞에 두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그냥 시트 위치 변경은 없어요. 자, 매크로 작업은요. 매크로 작업은 특별한 게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작업. 차트 작업으로 올게요. 안 돼요. 네, 다시. 자, 차트를 보시면요. 분기 평균 계열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 요소도 평균 요소 다 없애야 돼. 다시 잡는 게 낫겠네요. 계열도 없애셔야 되고 이 요소는 여기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선택 들어오셔서요. 자, 여기 평균 계열 빼셔야 되고 이 항목 요거 빼셔야 되니까 여기부터 해서 제주까지만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제주까지 평균 계열하고 분기 평균 항목 뺐습니다. 확인. 이번에 차트 종류를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래요. 자, 차트 종류 전체 바꿀 겁니다.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차트 종류 변경. 자, 누적 세로 막대형 중에 이게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그 다음 누적 세로 막대형이고 100% 기준이 이 세 번째 거예요.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 확인합니다. 3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 첫 번째 셀과 연동하네요. 자, 차트 제목 연동시켜 볼게요.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요. 됐죠? 자, 연동시킬 때 수식 입력줄에다 우리 항상 썼죠, 여기서. 자, 수식 찍으시고 얘는 등호합니다. 는 A 첫 번째 셀 찍어주세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A 첫 번째 셀 입력해 주시면 A 첫 번째 셀에 있는 데이터가 제목으로 자동 연동됩니다. 아셨죠? 등호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는 해주고 이 제목은 A 첫 번째 셀이다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4번에 차트에 기본 주 세로 눈금선 표시해야 될래요. 차트 요소, 자, 눈금선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기본 주 세로 눈금선 체크합니다. 그 다음 5번 볼게요. 차트 스타일 색 변경에 단색 색상표 1번 지정해 달래요. 자, 요거 차트 디자인에 오시면요. 여기 색 변경이 있어요. 이거 색깔 바꾸는 거. 색 변경이 색상형 1번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단색형 중에 1번이니까 요거 단색 색상표 1번으로 지정해 달랍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저장해 두시고 채점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본인이 채점을 혹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자, 상시 3회로 갈게요. 닫으시고 상시 기출 3회 들어옵니다. 기본 작업 2번은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건너뛸게요. 기본 작업 3번부터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기본 작업 3번. 자, 고급 필터네요. 표에서 면적이 9,000 이상이면서 근무 인원이 300 이상인 데이터. 고급 필터 조건 A20부터 쓰렵니다. 필드 이름부터 복사하죠. 두 개. 면적, 근무 인원 복사해 갖고요. A20셀에 붙여넣기 하시고 엔드 조건이니까 그 밑에다 조건 쓸게요. 9,000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9,000. 근무 인원 300 이상입니다. 크거나 같다 300. 역시 엔드 조건이니까 같은 행에 썼습니다. 이면서 고급 필터 결과는 A24셀부터 시작하렵니다. 자, 조건 쓰셨으면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고 들어올게요. 범위 잡고 데이터의 고급 필터입니다. 자, 목록의 범위 잘 잡고 들어왔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 클릭하신 다음에 면적 9,000 이상, 근무 인원 300 이상 복사 위치 클릭하시고 A24셀부터 시작한답니다. 되셨나요? 뭐 필터는 우리 ITQ 때부터 많이 하셔서 어렵지 않으시죠? ITQ보다 더 쉬워요, 의외로. 자, 계산 작업 갈게요. 이 조건 쓰라고 나온 거 보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고요. 문제 보시면 대리점이 서울 매출 금액의 평균 구한대요. D 에버리지로 매출 금액 필드의 평균을 구할 건데 자, 조건은 대리점 서울이니까 이거 복사에다가 조건에다가 써 놓을게요.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자, 서울 매출 금액의 평균은 100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1000단위까지 표시하래요. 1000의 자릿수 마이너스 3이고요. 내리라고 라운드 다운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찍으시고요. 라운드 다운 불러올게요. 함수 라운드 다운입니다. 두 번째 인수 넘버 디디트 자릿수 1000단위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넘버에 찍으시고 D 에버리지로 평균 구해 넣을게요. 함수 추가 D 에버리지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요. 두 번째 인수 필드, 평균을 구할 필드는 매출 금액 필드고요. 크리테리아 조건은 대리점이 서울인 거.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까지 할게요. 2번 문제 보시면, 자,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순위가 주어옵니다. 순위가 1이면 1등, 2이면 2등, 3이면 3등, 나머지는 공백. 이 똑같은 문제가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가장 무식한 건 if하고 랭크.eq만 주어지는 거 우리 해봤죠. 그죠? if 순위가 1이면 1등, 2이면 2등, 3이면 3등, 나머지 공백. 이렇게 무식하게 쓰라는 거고요. 원래는 if하고 랭크.eq하고 결합연산자 and가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는 choose가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자, 순위가 3 이하이면 1, 2, 3등까지는 choose 함수로 쓰고 나머지는 if 함수가 공백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자, 해볼게요. 찍으시고요. if 불러옵니다. 주어가 순위가예요. 순위가 3 이하이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함수 추가 랭크.eq 추가할게요. 순위 랭크.eq 추가합니다. 넘버 순위를 구하려는 수 평균 갖고 순위를 구하래요. REF 비교할 수목록의 배열은 평균 전체적 F4번 절대참조합니다. 그래서 랭크.eq 제일 위에 거가 전체에서 몇 등인지를 가린다 그랬어요. 제일 위에 거가 전체에서. 오더 생략할게요. 높은 게 1등이니까 내림차 순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됐죠? 주었었어요. 자, 2% 오셔갖고요. 2% 오셔서 자, 요거 랭크 있죠? 복사해 놓을게요. 이따 쓸 거예요. 추후지에서. 컨트롤 C로 복사해 두셨죠? 자, 찍으시고요. 작거나 같다 3씁니다. 순위가 3 이하이면 밸리프 추로는 추주로 쓸 거예요. 1, 2, 3등은 추주로 쓸 거고요. 나머지는 비워둔 되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인수 말고 세 번째 인수 밸리프 폴스 따옴표 열고 닫고 먼저 쓸게요. 순위가 3 이하이면 밸리프 추로로 추주 함수로 쓸 거고요. 3 이하가 아니면 4, 5, 6, 7, 8 나오죠? 걔들은 비워둔 거란 얘기예요. 3 아니면. 자, 두 번째 인수 찍으셨죠? 밸리프 추로 찍으시고 추주 추가할게요. 함수 추가 추주 CHO. 자, 인덱스 넘버에다가 컨트롤 V로 순위 붙여 넣으세요. 이 추주 함수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순위가 3 이하인 경우에만 작동해요. 3 이하인 경우에 그 순위 쓰시고 1등, 1등, 2등, 3등까지 쓸게요. 그래서 이 추주 함수가 작동하는 경우는 언제만? 순위가 3 이하인 경우에만 추주로 작동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워둘 거예요, if가. 되셨죠? 네, 확인하시고요. 확인, 채우기 핸들로 채우겠습니다. 자, 요거 추주하고 랭크.eq 이렇게 나오는 요 똑같은 문제가 요게 가장 최근에 나온 유형이고요. 자, 요거 내일 요 두 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무식하게 쓰는 경우하고 and 주어지는 경우하고. 자, 이거 저장해 두시고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